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휴대폰부터 집어들죠. 그 순간 당신은 깨어난 게 아니라 이미 뇌를 멍하게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무섭게 들리죠? 근데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 꽤 똑똑한 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스스로를 조금씩 멍청하게 만드는 습관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습관들 너무 일상적이라서 본인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조용한 지능 저하가 어떻게 시작되고 왜 이런 습관들이 쉽게 멈추지 않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엘리베이터 30초, 신호등 앞에서 1분, 화장실에서도 손에서 휴대폰을 못 놓는 사람들. 이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시간을 알차게 쓰는 거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효율이 아니라 중독에 가깝습니다. 뇌과학 연구를 보면요. 우리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깊은 사고를 합니다. 멍하니 있을 때, 산책할 때, 샤워할 때 말이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이 상태에서 뇌는 서로 상관없어 보이던 정보들을 엮고 문제의 해답을 떠올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상태를 1분도 못 견뎌요. 조금만 심심해지면 바로 자극을 집어들죠. 그 순간 뇌는 깊이 생각할 기회를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표면적인 정보만 처리하는 얕은 모드로 굳어버리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책상 앞에서 천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는 멍하니 산책하다가 상대성 이론의 실마리를 떠올렸어요.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친 곳은 조용한 욕조 아니었죠. 역사를 바꾼 위대한 발견들은 대부분 고요함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조용한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5분만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해지죠. 나 지금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성실함이 아닙니다. 도파민 중독이에요. 짧은 영상, 자극적인 제목, 끝없는 스크롤. 이게 주는 쾌감은 정크푸드랑 똑같습니다. 맛은 강한데 영양은 없어요. 뇌를 키우지는 못하고 오히려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조금씩 빼앗아 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기만 해도 집중력이 20에서 30%나 떨어집니다. 안 만져도 그래요. 존재 자체가 뇌의 에너지를 잡아먹는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 대화 방식입니다. 대화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상대가 말하는 동안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이거죠. 이 말 끝나면 내가 이 말 해야지. 그러다 상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듭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자기 발표예요. 진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화를 배움의 기회로 씁니다. 심지어 자기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 전문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귀를 기울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경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점도 이겁니다. 경청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회의에서 가장 마지막에 의견을 말하거나 아예 질문만 던집니다. 반대로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은 대체로 가장 적게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지식의 한계 안에 갇혀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틈을 만들지 않는 거죠. 이런 습관이 쌓이면 사고는 점점 굳어지고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만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회피하는 태도도 치명적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다가 처음 며칠 만에 포기하고 어려운 책은 몇 페이지 넘기다가 덮어버리며 복잡한 문제 앞에서는 금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나랑 안 맞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안 맞는 게 아니라 불편한 겁니다. 뇌는 근육이랑 똑같아요. 편한 것만 하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런던 택시 기사들을 연구해보니 도로 구조가 복잡하기로 악명 높은 런던의 길을 외운 사람들의 뇌에서 공간 인지를 담당하는 해마가 눈에 띄게 커져 있었습니다. 반대로 늘 쉬운 것만 선택하면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고는 둔해지고 적응력은 떨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은 퇴화하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날카로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불편함을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교묘한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건 이미 알아 라는 착각입니다. 뉴스 제목만 보고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요약본만 읽고 전문가가 된 것처럼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아는 게 적을수록 스스로를 과하게 똑똑하다고 믿는 현상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를 깊이 알수록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남긴 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무지를 아는 순간이 진짜 지능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은 검색 한 번이면 모든 걸 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보에 접근하는 것과 정보를 이해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클릭 몇 번으로 얻은 단편적인 지식 조각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스스로를 박식하다고 착각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은 질문을 멈추고 깊이 탐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도전하는 정보 앞에서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시험합니다. 틀렸다는 증거가 나오면 기꺼이 생각을 바꾸고 언제나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태도를 유지하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최근에 당신이 맞다고 믿고 있던 생각이 흔들린 게 언제였나요? 만약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옳아서가 아니라 성장을 멈췄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습관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지능 저하는 유전자나 운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지루함을 못 견디고 남의 말은 듣지 않고 불편한 건 피하고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뇌는 아주 조용하게 무뎌집니다. 반대로 가끔은 멍하니 있고 진심으로 듣고 어려운 걸 피하지 않고 언제나 배울 게 있다고 인정하면 뇌는 다시 날카로워집니다. 이건 억지로 더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뇌를 바꾸는 게 아니라 뇌가 원래 작동하던 방식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본래 호기심 덩어리예요. 아이들을 보세요. 끝없이 질문하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합니다. 그게 뇌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문제는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그 본능을 하나씩 억눌러 왔다는 거죠. 이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걸 더 쌓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습관을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지능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유연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끊임없이 배우려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밤 휴대폰 내려놓고 10분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일 대화할 때는 상대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이번 주엔 평소라면 포기했을 일을 끝까지 해보세요. 지능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